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인지도. 즉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1편이 하늘에 대한 건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우리 2장에서는 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곤도에 이어서 바로 인도, 사람의 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륜의 도덕, 경전 이런 거를 지은 또 문명, 문화를 창조하신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인륜지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오늘부터는 그 고대에 우리 성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성인의 역사, 그다음 그들이 한 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용사화재 조관인황이라는 글로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인 뜻으로 잠깐 보면 용사, 용으로서 관직의 기강을 삼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용으로 관직을 다 명칭을 붙인 거는 복희시다. 자, 복희, 사망오제 우리 복희부터 지금 시작을 합니다. 화재라는 거는 염제라고도 하고 화재라고도 하고, 즉 불을 가지고 관직의 모든 기강 이런 거를 다 갖췄다 해서 염제 또는 화재, 신농시가 나옵니다. 신농시. 그다음에 조관이란 말은 새를 가지고 관직의 기강을 맞췄다 하는 조관. 요거는 소호 금천시라고 했습니다. 소호 김천시라고도 하고 소호 금천시라고도 하고. 그럼 인황이란 얘기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인문의 황제, 즉 인문의 정사를 폈던 황제를 누를 황자 서는 황제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 지금 두 번째 설은 요 인황은 천황, 지황, 인황, 이거를 태황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천황, 지황, 인황 할 적에 그 인황이다. 그러면 시대 순서대로 보면 용사, 즉 복희시보다 앞에 천황, 지황, 인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인황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일 뒤에 이렇게 붙인 거는 아분, 즉 양자, 운자, 우리 건도부터 지금 쭉 시작한 이게 천자문에 아분 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잠깐 우리 운자를 보면은 옥출, 곤강 할 적에 강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인잠, 우상 할 적에 상, 인잠, 우상, 체중, 개강 할 적에 강, 이런 전부 강, 양, 상 이런 게 양자, 아분, 운자거든요. 그래서 그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인황을 제일 뒤에다 넣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요 그대로 시대 순서대로 보자면은 복희시, 신농시, 금천시, 황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전부 고대 전설, 즉 신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화 고대 전설 이야기지만은 한번 역사를, 인물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천황시라고 그랬어요. 천지인. 자, 이런, 이제 요거를 삼황이라 그래요. 삼통이라 그럽니다. 천통, 지통, 인통,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사람만 있은 게 아니고 또 우리 불을 발명했던 수인시라고 있어요. 수인시. 수인시.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는 나무 위에서 새집처럼 살고 집을 처음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유소시가 있습니다. 유소시. 이런 고대 우리 성인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성인으로 꼽아라면은 요런 사람들 다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복희시라고 있거든요. 태호 복희시라고 합니다. 태호 복희시. 이 복희시라는 분이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8궤, 이 8궤와 64궤를 만들었다. 주역의 4대 성인 중에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복희시가 나옵니다. 자, 복희시가 어느 날
하수에서 용마가 등짝에 1부터 10까지 55개 점이 찍힌 그림을 지어 놓은 용마, 그 용마를 보고서 선천팔궤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설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태극기에 나오는 8괴의 최초의 작성자는 포키시였다. 이 포키시 때 용마가 나왔으니까는 그래서 용을 가지고 용사, 용을 가지고 전부 관직명, 뭐 동쪽 같으면 충관인 청룡, 그 다음에 가을에 추니까는 가을 추관인 백룡, 이렇게 전부 관직명을 삼는데 용을 다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용사입니다. 자, 포키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이제 신농시라고 있습니다. 신농시, 농사의 신. 신농시가 바로 여기에 화재 또는 염제 신농시라 그럽니다. 신농시. 농사 최초로 쟁기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의 신이니까는 우리 농업에 아주 대단했던 인물. 농사의 신, 신농시. 그 다음에 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신농시를 이야기를 하죠. 최초의 다도, 차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시조가 신농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도 신농시를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의사도 신농시였다. 이 신농시가 백초의 맛을 보다가 어떤 독이들은 풀을 잘못 먹고 죽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사도 신농시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저기서 조관하는 거는 저때 세조자는 봉황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봉황은 금천시라고 있습니다. 세금자에 금천시라고도 하고 김천시라고도 하고요. 자, 요때 소호 금천시 요때 새가 나타나는데 그 새가 봉조, 즉 봉황새, 길조, 성군이 나타나면은 온다는 그 새가 봉황새거든요. 그래서 새를 가지고 관직을 다 삼았다 하는 조관이라고 이제 대표로 붙였고요. 금천시. 그 다음에 인황이 아까 두 번째 설명했죠. 우리 누를 황자서는 황제가 있고요. 황제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천황시, 지황시 할 적에 인황, 요때 인황의 뜻도 되고, 자, 저렇게 고대 성인들을 저렇게 이제 천자문에 두 사람씩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우선에 우리 고대 이제 책에 나오는, 제가 책이라면은 사략책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8사략 또는 19사략. 그 18사략 책에는요, 지금 삼황 5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 책에는요, 복희시, 신농시, 여화시라고 있습니다. 여화시. 그 다음에 사략책에는 이 황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황제. 자, 요거를 이제 사람은 4명 넣어놓고 이거를 삼황이라고 했습니다. 삼황. 그래서 보통 사기를 지은 사마천은 요 황제를 한 사람을 빼가지고 오제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오제. 자, 사략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김천시 또는 금천시, 요게 오제 첫 번째 인물이고, 사략. 사마천 사기 기준으로는 요 황제를 오제에다가 첫 번째 인물로 실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요. 우리 고양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고양시. 전욱 고양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시, 전욱 고양시. 세 번째가 이제 제곡 고신시. 이 사람 제곡입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제곡 고신시 부인이 강원이거든요. 인류 최초의 성모, 동정녀. 제곡의 아내 강원이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그 강원이 낳았던 아들이 바로 기라는 후직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뒤에 순임금 때
그 농사를 담당하는 신하가 되거든요. 오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요임금이에요. 다섯 번째가 순임금. 자, 이렇게 해서 오제, 그래서 삼황 오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삼황 그러면은 복희시, 신농시, 여화시, 황제를 넣어서 사략책에는 삼황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오제는 사략책에는 소호, 금천시. 두 번째, 전욱, 고양시, 제곡, 고신시, 그 다음에 제요, 요임금, 제순, 순임금. 이런 순서로 삼황 오제가 되겠습니다. 훗날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 명칭을 황제라고 명칭을 붙이죠. 황제, 즉 삼황할 때의 황, 오제할 때의 제, 요거를 따와서 황제라고, 그래서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라고 칭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됩니다. 진시 황제. 자, 그 어렵게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몽땅 통일한 진시황 진나라, 그렇게 만세토록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진나라는 15년밖에 못 가죠. 자, 그래서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라고 칭했다 할 적에 황제는 삼황오제에서 발췌를 했다. 이렇게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성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황오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성인들 이야기로 천지간에 이제 인류가 처음 나오면서 사람들이 바로 모든 법칙이나 법률이나 율령이나 이런 그 문명화된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인들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옷을 내입히고 집도 만들고 화식도 뭐 교육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천도 이야기할 적에 우주 홍황 이런 거 배웠죠. 이 우주가 처음 탄생될 때는 홍황, 아무것도 없는 케이오스, 즉 거친 세상이었다. 그로부터 이제 삼황오제를 거치면서 문명화된 세상으로 가는데 그게 일조를 하고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런 성인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륜지도 앞에 성인지도를 먼저 내놓은 이유가 바로 천지간에 인류가 나오면서 성인이 다스리고 성인이 교화시키고 그런 문명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이 이런 성인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천자문의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왕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설명을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용사에 대한 건 아까 복희시가 그죠? 하수에서 용마가 나왔다 그랬죠. 그 용마 등짝에 1부터 10까지 55개 점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천하이치를 만드는 게 바로 팔괘라 그랬습니다. 팔괘. 그걸 만드는 사람이 또 황제다. 이런 얘기고요. 신농시 불의 상스러움을 보고 그래서 염제 또는 화제라 그랬죠. 플러스 불이란 게 우리 인류 문명의 시발점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불의 신, 그 불이 제우스 아들인 그 신이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는 것으로부터 문명의 시발점이다. 그렇듯이 동양에서도 이 신농시가 불의 그 어떤 상스러움을 가지고 그 기운으로 삼은 불을 가지고 무슨 관직 이름도 삼고 또 불로 가지고 모든 정사에 그렇게 막 불표는 이런 게 아니고요. 화덕, 목덕, 화덕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불의 덕, 불의 상스러운 덕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관직에 명칭도 붙이고 다스림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관 할 때는 조자는 봉황이라고 그랬죠. 소호 금천시 때 봉황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 길조인 쇠를 가지고 모든 관직의 명칭 기운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용 이야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인자무상 할 적에 비늘 린자 설명할 적에 용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용은 인충지장이라 했잖아요. 인충지장. 즉 비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인충지장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형물 중에 인충지장은 용, 갑충지장, 거북이,
모충지장, 즉 털 있는 것 중에 네 발 달린 짐승, 모충지장은 기린. 그 다음에 우충지장, 날개 있는 것 중에 최고는 봉황. 이거 사형물 설명할 적에 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수없이 많죠. 신화적인 이야기, 뭐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 이 용들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책에는 또 용은 춘분이 되면은 하늘을 날아오르고 추운 날에는 물에 연못에 잠긴다. 뭐 이런 뭐 설명도 있고요. 설문해자라는 책에 또 춘분에 하늘을 날고 추분이 되면은 연못에 잠겨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비늘이 있는 용 비늘이 점시에는 우리 81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을 상징하는 9가 하늘을 상징하는 99, 81, 용 비늘이 81개다. 그런데 그 한 개가 거꾸로 나 있다. 그 거꾸로 나 있는 비늘을 영린이라고 한다. 그 영린을 건드리면 인간을 해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그 용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용을 우리는 교룡이랍니다. 교룡, 많이 들어봤죠? 교룡. 비늘이 있는 것을 교룡이라 그러고요. 자, 그래서 교룡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용이 날개가 있으면요, 이건 응룡이라 그럽니다. 응룡, 응할 응자죠. 날개 있는 거는 응룡. 뿔이 있는 용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 용을 우리는 규룡이라 그러거든요. 규룡 규자입니다. 뿔이 있는 거는 규룡, 날개 있는 거는 응룡. 뿔이 없는 거는 이제 또 뿔. 자, 뿔이 없는 거를 이룡이라 그래요. 이룡. 떠날 리자, 불을 상징합니다. 이룡. 이렇게. 이룡. 우리 비석에 보면 비석 위에 비신이 있고 비신을 뜯고 있는 그 지붕에 용장식 해놓은 거를 볼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용이 바로 이룡입니다. 뿔은 없지만은 불을 삼키는 용, 그게 이룡인데, 용도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이 아직 성천하지 못한 용, 하나만 더 합시다. 성천하지 못하고 날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용, 그렇게 그걸 서려 있다 그래요. 서려 있는 용을 뭐라는 거면은 반용이라고 합니다. 서릴 반자. 이 반자는 우리 앞 시간에 우리 반도복숭아, 서왕모의 반도복숭아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 반자입니다. 이때는 서릴 반자인데 서려 있는 용, 아직 날지 못하고 때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 성천하지 못한 용, 그거는 반용이라거든요. 반용하고 관련된 우리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반용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붙을 붙자에 반용부봉, 봉황시할 때 봉자. 자, 용이 이제 설에 있는 용인데 부봉, 봉황이 붙어 있다. 즉 용이 성천할 적에 봉황새가 같이 하늘로 날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즉 속뜻은요, 권세자, 이때 용은 권세를 나타내겠죠. 왕이나 어떤 지배자, 그런 큰 권세자한테 빌붙어서 어떻게 출세해 보려고 아첨하고 아부한다, 이런 뜻으로는 반용부봉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반용부봉. 자, 대충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고 글자를 하나씩 보면서 또 보충할 거 있으면 조금 더 보충을 합시다. 자, 용자는요, 용자는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용자, 용은 누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형자라 그러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상형이란 말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본 사람이 없는데 이걸 상형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상형자. 즉, 인간이 생각할 적에 용이라는 그 어떤 형상, 어떤 모양,
그래서 용은 일정한 모양을 갖춘 그림으로 안 그리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뿔이 있는 것도 그리고 날개 있는 것도 그리고 비늘 있는 것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잖아요. 그 용의 얼굴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몸뚱이, 뭐 다리, 날개 이런 것도 다 전부 가지각색으로 상상을 발휘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용이라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타나는 동물. 그런 거를 이제 용용자의 글자에 들어있는 상형자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물의 실체적인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그림, 용. 그 다음에 서승사자 또는 이게 원래가 군대 사자입니다. 제일 원래 뜻이 군사. 군사라는 뜻이었어요. 군대, 군사.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지금 사단병력, 사단장 할 때는 이 사자를 그대로 쓰죠. 이 원래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왼쪽에 있는 요거는 언덕추자예요. 이건 언덕을 나타냅니다. 언덕추. 우리 밑에 이렇게 열심히 붙으면 이게 언덕부가 되잖아요. 자, 밑에 여기 없으면은 언덕추라고 합니다. 자, 언덕추. 그 다음 오른쪽 요거는요. 요거는 빙 둘러살 잡자예요. 둘을 잡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덕 주위로 빙 둘러쌌다. 누가? 군사들이. 그래서 군대사, 군사사. 그 주나라의 고대 병력 편성 제도를 보면은 사단 하면 2,500명이었대요. 사는 2,500명을 사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군대사, 군사사였는데, 현재는 지금 서승사로 쓰이잖아요. 서승사. 이 서승 역시 주나라 관직 제도에 왕세자를 가르치는 삼공의 벼슬 중에 태사라고 해요. 태사. 태사. 그 다음에 태부. 그 다음에 태보. 요거를 삼공이라 그러는데, 이 삼공 벼슬 중에 이제 태사, 태부, 태보라는 벼슬 이름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세자를 가르치고 나서 그 왕세자가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서성이 되잖아요. 왕이 서성이 되잖아요. 그 요때부터 우리 사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부. 사부님 할 적에. 그래서 요때부터 주나라 때부터 서성사로도 쓰였다. 원래는 군대 또는 군사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불화자는 간단합니다. 불화자는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은 모양,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 그걸 보고 만드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불화. 자, 그럼 제자. 황제, 임금제 할 적에 제자. 임금제자는 안에 있는 부수가 요게 수건건이 부수고, 모양은, 요 제자 모양은, 모양이란 말은 우리 상형자 모양, 뭡니까, 갑골문 새겨놓은 모양을 보면 제사상에 제단을 차려놓은 모양, 제단 모양입니다. 제단 모양. 그래서 이 하늘에, 이때 제사 그러면은 하늘에 대한 제사, 땅에 대한 제사, 이런 거를 관장하는 왕이 되겠죠. 그 당시 왕은 신과 교감하고 모든 만백성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거를 임금제. 이런 제사도 마찬가지 제사를 관장하는,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 제사를 관장하는 임금. 그럼 뜻 알겠어요? 자, 그럼 세조자. 세조자도 날아가는 새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상형자. 또 세추자도 있죠. 세추자도 마찬가지. 우리 한자 사전 부수에 세조자 부수도 있고 세추자 부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똑같이 날아가는 새 모양 보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간혹 예전에 배울 사람들은 세조는 꽁지가 긴 새, 세조는 꽁지가 짧은 새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조나 세추나 다 새를 형상화하고 그린 그림이다.
공지가 길고 짧은 거는 관계없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알 거예요. 닭개자나 꽁치자나 이런 거 보시면은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자. 이거는 집관자죠. 아까 우리 밑에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 요렇게 하면은 언덕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언덕추. 됐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사흘퇴. 이거는 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위에는 요거는 집 면자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높이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통 평지가 아니고 높은 땅을 이렇게 북돋아서 여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높이 짓는 집은 작은 집이 아니고 큰 집 또는 벼슬아치들이 사는 집. 그래서 이게 벼슬관이라 그래요. 관리, 관청 할 적에. 그런 관청, 우리 왕이 사는 그 궁궐 안에는 보통 평지보다 좀 더 높이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궁궐 안에 사는 관리들도 이런 땅을 높이 만드는, 땅을 높이 쌓은 거기에다가 큰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관청, 관리, 큰 집관, 줄여서는 집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서가 있는 모습이죠. 큰 대자도 사람 모양인데 이거는 사람의 앞모습, 사람이는 사람의 옆모습 이렇게 됩니다. 또 사람이 옆으로 서가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또 좀 더 많은 철학적인 내용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항상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또 왼쪽으로 가면은 양, 오른쪽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음양의 조화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뭐 하셔도 무방한데 일단은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황. 임금황자는 모든 왕 중에 백자는 이 흰백자도 되고, 흰백자 뜻도 아주 또 많습니다. 흰백자, 희다는 뜻도 있고, 또 모양은 엄지손가락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모양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우리 단편적으로 우리 배 중에서 밑에 수건건 배 중에서 최고는 비단이잖아요. 그래서 비단백. 사람 중에서 제일 위는 백부, 제일 위죠. 큰아버지. 그래서 요때 백자는 다 제일 위 또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자를 우리 사전에는 어떻게 풀어놨느냐. 유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천하지 통칭이라고 그래요. 천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천하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서 통틀어서 칭하는 임금을 황이라고 그래요. 황. 그래서 밑에 임금왕자고 위에 최고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백자니까, 그래서 천하 임금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통칭하는 사람을 황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진시황 이야기 잠깐 했는데, 진시황 이름은 성은 조시입니다. 성이 두 개예요. 조나라 할 때 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자가 있습니다. 요런 조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런 가득 찰 영자가 있습니다. 영자요. 가득 찰 영. 자, 요 영자에 왼쪽에 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큰 바다 영이잖아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다니까 영해, 임영, 가르치기에 큰 바다 영자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성이 영시도 되고 조시도 되는데 이름은 정이에요. 그래서 조정이라고도 하고 영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시황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이 39살 때 천하를 통일합니다. 13살 때 왕이 돼가지고 39살, 즉 한 4, 5년 만에, 그죠? 25, 6년 만에 천하를 통일한 아주 대단한 왕이죠. 그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처음으로 삼황할 때 황, 오제할 때 제, 황제라고 칭했다, 그죠? 13살 때 왕이 되어서 39살 때 천하를 통일했다. 즉,
우리 서안 가신 분들은 병마용 가봤을 거예요. 진시황 무덤을 지키는 그 병마용. 그 진시황 무덤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하면은 산처럼 엄청난 규모로 이게 무덤인지 산인지 구별이 못할 정도로 지어놓은 여산릉이라고 있습니다. 진시황 무덤. 그 무덤을 지키는 이 병사들, 그거를 쫙 땅속에 묻어서 호위병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병마용 1호분, 2호분, 3호분 지금 개방이 돼서 보고 있죠. 자, 그때 뭐 진시황 올라와서 우리 뭐 분서갱륜이 뭐 만리장성 이야기니 뭐 여러 가지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우리 대단한 진시황. 그런 어떤 왕들이든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진시황의 제일 공이라면은 문자를 통일한 사람. 문자 통일. 그 춘추 전국시대로 내려오는 그 육국 문자를 전부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무슨 문자로 통일했는가 하면은 소전체로. 소전체, 우리 전서에 보면은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거든요. 그 소전체로 성상 이사를 시켜서 소전체로 전부 문자를 통일시켰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도량형을 통일시킵니다. 도량형. 도량형 할 때 도는 길이 재는 것, 량, 부피 재는 것, 형, 무게 재는 것, 이런 천하의 도량형을 통일시킨 사람이 또 진시황이다. 만리장성 이야기는 뭐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마차 그 술의 폭, 이걸 또 통일시켰다. 뭐, 하여튼 진시황 업적 중에 이거 말고도 또 문자 통일 말고도 또 진시황 때 문자, 새로운 문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서입니다. 예서. 우리 서예 하시는 분들은 해서, 행서, 초서, 예서 할 적에 그 예서. 이 예서도 바로 진시황 때 나옵니다. 대단한 정력가여서 중국 천하를, 저 넓은 중국 천하를 5번이나 순시한 왕은 진시황밖에 없습니다. 그 쟁쟁하던 한무제도 5차 순례는 엄두도 못 내고 한 번으로 쭉 가는데 진시황은 저 천하 땅덩어리를 5번이나 순시했다. 그 5차 순례 때 순시할 적에 너무 무리해서 아마 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나. 뭐 일설에 풍토병이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요. 하여튼 그런 진시황. 그리고 대단한 정력가여서 하루에 30km 이상 문서를 결제를 안 하면은 하루 일과를 안 마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여튼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화도 많고 사실적인 이야기도 많고 뭐 신화로 만드는 이야기도 많고 만리장성 하나 이야기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혹시 참고가 되실 분들은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인지도 제 첫 번째 중국 역사 인물 시작부터 복희시부터 시작하는 이 인물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용사화재 조관 인황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